성현씨 필름. 바다를 사랑하는 실러버 여러분 안녕, 성현씨입니다. 오늘도 감기 걸린 목소리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왜 빨리 낫지 않는 거야? 갑자기 너무 심해졌어, 그치? 나아지고 있는 중이니까요. 여러분 다음 영상부터는 맑고 고운 소리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씨 필름. 오늘은 오픈워터 교육비 얼마면 되니? 라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만들 건데요. 다이빙에 입문하고 싶어서 오픈워터 교육비를 찾아보면 각 센터별로, 각 개인 강사님별로 굉장히 다른 교육비가 책정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도대체 이 교육비 안에는 어떤 돈이 들어가길래 이렇게 다 다른 것일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강사 입장에서 혹은 판매자, 센터 입장에서 오픈워터 교육생 한 명을 가르치는 데 들어가는 실제적인 비용들의 항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현씨 필름. 다이빙에 입문했을 때 우리는 이론 수업을 받게 돼요. 그래서 다이버들이 교재를 보고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교재비와 자격증 발급비는 같이 묶여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픈워터 교육비에는 교재비라는 돈이 들어가죠. 근데 이 교재비도 교재가 어떤 패키지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챗 교재예요. 이거 플러스 자격증 발급비,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고, 여기에 이거는 RDP라고 해서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거냐면 다이빙은 깊은 수심으로 갈수록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30m에서는 내가 몇 분을 머물 수 있지만 10m에서는 더 오래 머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표로 정리가 되어 있고, 또 내가 이번에 30m에서 20분을 다이빙 했는데 다음 다이빙은 15m에서 30분을 하고 싶다. 이때 그 중간에 얼마만큼을 다이빙 하지 않고 쉬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테이블이에요. 보통은 이런 것들을 다이빙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대신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막 직접 계산을 하면서까지 다이빙 할 필요는 없는데요. 레크레이션 다이빙에서는. 그렇지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교재들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DVD를 보는 게 필수인데 과정 중에 이 DVD를 반드시 소유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DVD를 갖고 있는 센터에서 이걸 틀어주고 한번 다 같이 보면 그걸로도 완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꼭 본인이 가질 필요는 없지만 DVD까지 갖고 싶다면 DVD가 포함된 교재 패키지를 사야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패키지 값이 훨씬 비싸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비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이렇게 구성품에 따라서 교재비는 달라지고요. 혹시나 센터가 없는 개인 강사님이 세미나실을 빌려서 여러분들을 앉혀놓고 프로젝터를 쓰면서 강의를 한다면 그 세미나실 대여비도 비용에 들어가는 거겠죠? 성현씨 필름. 오픈워터 교육에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론 교육이었고, 두 번째는 수영장에서 하는 제한 수역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다에 나가서 직접 하는 해양 실습, 우리는 개방 수역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수영장 교육을 할 때는 자기 리조트 안에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샵이나 그런 곳이 아니라면 수영장에 갈 때 수영장 입장료랑 탱크 사용료, 그리고 여러분이 쓸 장비 대여하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강사님과 센터에 따라서 수영장 교육을 몇 번에 끝낼 것인지는 또 다 달라요. 하루에 다 끝내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3일에서 4일 동안 수영장에 가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고, 센터들마다 다 규칙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게 반드시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하루하루 기술을 숙련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가면 바다에 가기 전에 훨씬 물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저는 여러 번 가는 걸 선호하거든요. 근데 여러 번 가면 여러 번 가는 만큼 수영장 들어가는 비용, 탱크 빌리는 비용, 장비 빌리는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장비를 수영장에서 안 빌리고 우리 센터에서 빌려갔다. 근데 왜 장비 대여를 받나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장비라는 것도 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한 번씩 사용할 때마다 이게 닳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빌리는데 비용이 안 들었다고 해서 이걸 공짜로 해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돈이 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만약에 수영장에 갈 때 우리가 어딘가에서 함께 집합을 해서 장비를 다 실은 다음에 수영장으로 함께 이동을 한다면 누군가 운전을 해도 그 기름값이 나가고 있잖아요. 택시를 타도 택시비가 나가고, 그래서 그런 이동수단에도 돈이 들어간다는 거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씨 필름.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파트인 해양실습, 개방수역인데요. 해외 리조트에서는 개방수역까지 다 포함해서 교육비를 책정하는 곳이 많이 있고,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개방수역비를 포함해서 제시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이론과 수영장까지만 교육비를 따로 책정하고 개방수역에 가는 투어비는 따로 받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왜 갑자기 돈을 또 내라고 해요? 제 소리 들어갈까? 멍멍 조용히 해. 나중에 갑자기 왜 돈을 또 내라고 하는 거예요? 라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처음에 오픈워터 등록하기 전에 내가 내는 이 돈에 어디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개방수역비 따로 라고만 그냥 명시가 되어 있으면 대충 어느 정도의 가격이 드는지 미니멈과 맥시멈의 가격을 체크해 두시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해외 리조트 같은 경우는 개방수역이 바로 우리 리조트 앞바다고 그러니까 좀 더 비용이 절감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한국에서 배우고 동해나 남해까지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된다면 그 교통비도 일단 들고요. 리조트에 가면 그 동해 리조트는 센터게 아니잖아요. 그 리조트를 이용하는 비용을 또 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탱크 대여비랑 보트 사용료랑 그 밖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게 됩니다. 만약에 숙박을 하게 되면 숙박 비용, 밥 먹는데 또 돈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개방수역비를 따로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를 하시고, 해외 리조트가 한국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싸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건 아무래도 자기 리조트 안에 탱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갖춰져 있고, 수영장도 리조트 안에 있고, 바다도 바로 앞에 있고,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훨씬 인건비가 또 싸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해외 리조트의 오픈워터 교육비는 너무 지금 낮아져 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너무 샵들도 많아져서 서로 가격 경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오픈워터를 가르치는 게 강사로서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생각해보시면 여러분, 헬스장에 가서 PT를 받거나 필라테스 이런 교육을 받거나 할 때도 선생님들이 1시간 동안 옆에 서서 돌봐주시는데 그 일정 강사료가 있잖아요. 근데 다이빙이라는 거는 숨쉬기 어려운 상황에서 처음 접해보는 학생을 데려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어린 아이를 케어하는 것처럼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굉장히 집중 케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낯선 장비들을 잔뜩 메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될 일도 되게 많고 위험 부담도 있고, 그런데 너무 오픈워터 교육비가 자꾸만 낮아지는 건 여러분들이 소비자로서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한 3가지 파트에 지금 포함되진 않았는데, 강사나 센터들은 매년 보험료를 갱신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보험료가 절대 싸지가 않아요. 나한테 배운 학생들이나 내가 교육 중에 어떤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보험이거든요. 이런 것도 한 번 냈고 나 때문에 특별히 낸 게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과정으로 봤을 때는 강사나 센터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값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교육비에 포함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적은 돈을 내고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은 게 대부분의 소비자의 마음이듯이,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싶은 게 서비스 공급자 혹은 근로자의 마음이잖아요. 너무 오픈워터 교육비를 싸게 받는다. 그러면 과연 이 선생님이 나한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가격 경쟁 때문에 막 가격을 낮춰서 하는 곳 중에는 학생을 정말 막 10명 넘게 받아서 가르치시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확실히 적은 숫자를 교육할 때랑 사람이 많아질 때는 강사가 케어하고 봐줄 수 있는 그 범위가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싼 곳에 등록을 하려고 하면 과연 몇 명이서 함께 배우게 되는지를 또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 강사가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이 들어갑니다. 오픈워터부터 차례차례 강사까지 가는 동안에 교육비가 많이 들고, 저희가 강사 시험을 보려면 바다에 100회 이상 다이빙을 해야 되는데 그 100회 동안 바다를 가는 동안 든 투어비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강사 시험 비용 자체도 비싸고, 강사 시험을 보러 가는 그 강사 개발 과정도 굉장히 비싼 코스입니다. 그래서 강사들이 내가 강사가 되기까지 들였던 많은 시간과 노력, 그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교육으로 돌려줄 때 어느 정도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유지가 될 때 다이빙 산업도 발전하고 다이빙 문화도 발전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오픈워터 교육비가 왜 이렇게 다 다를까 했을 때 제가 말한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얼마 하고 밑에 어떤 게 포함 내역, 어떤 게 불포함 내역이라고 돼 있는데 불포함 내역에 대해서는 처음에 결제하시기 전에 불포함 내역은 나중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더 들게 되나요?를 꼭 물어보시고 본인이 납득할 만할 때 결제를 하셔야지 나중 돼서 얼굴 붉히면서 왜 이렇게 비싸게 받아요? 이렇게 비쌀 줄 몰랐어. 막 이런 걸로 싸우게 되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꼼꼼하게 잘 알아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항목들이 오픈워터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때 판매자와 강사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구나 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나요? 제가 오늘 해드린 말씀을 토대로 본인에게 맞는 성향의 강사 또는 센터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비용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돈 좀 더 내더라도 훨씬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결정을 하되 내가 이거 때문에 이것을 결정했다라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본인도 책임을 지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수중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까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제 목소리가 오늘 좋진 않았지만 다음번에는 꾀꼬리 송현씨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영상 빨리 보시려면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빨리빨리 씨러버가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